현실은 주문이나 얕은 긍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삶을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더 깊은 곳, 마음의 바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면에서 어떤 진동을 내보내는가, 그 진동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말로 외쳐도 내면이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그 말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조용히 정렬되면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도 세상이 그 존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한 무의식적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며 반응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를 만드는 여성들은 바깥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에서부터 삶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녀들은 결핍에서가 아니라 존재에서 움직입니다. 그녀들이 가진 에너지는 조용하지만 강렬하며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자기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그녀들의 현실이 달라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세상에 맞추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진동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그 에너지에 응답합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내면의 구조를 하나씩 밝혀봅시다. 자아가 커 보인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크게 보이는 자아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칼 융은 부풀려진 자아와 통합된 자기 셀프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부풀려진 자아는 외부의 인정과 시선에 매달립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느끼기보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 크게 말하고, 더 과하게 설명하고, 더 눈에 띄려 합니다. 그러나 그 내부는 텅 비어 있고 조금만 건드려도 균열이 생깁니다. 반대로 통합된 자기는 조용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존재가 느껴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자신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소음이 그녀를 흔들지 못합니다. 내면의 일관성이 곧 자기장의 힘이 되어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그녀에게 끌립니다. 부풀려진 자아는 증명하려 하지만 통합된 자기는 존재합니다. 부풀려진 자아는 인정받으려 하지만 통합된 자기는 이미 스스로를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자기와 에고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진짜 매력은 언제나 증명에서가 아니라 일관성 있는 존재감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내면은 지금 어느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까지 허용하는가는 대부분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의 패턴, 즉 콤플렉스에 의해 결정됩니다. 칼 융은 콤플렉스를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작은 자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자아들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많은 여성들이 안고 살아가는 가장 깊은 콤플렉스 중 하나는 착한 소녀의 콤플렉스입니다. 이 패턴은 속삭입니다. 작아져라, 그래야 안전하다. 조용히 있어라, 그래야 사랑받는다. 원하지 말아라, 그래야 버림받지 않는다. 어린 시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랑을 얻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성인이 된 후에도 결정, 관계, 존재 방식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반대편에는 고아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혼자라 느끼고 누구도 진짜로 지지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늘 허락을 기다리고 늘 기준을 밖에서 찾게 됩니다. 하지만 성숙한 여성의 길은 다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의 승인의 삶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 내부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에게 허락한다. 나는 나를 지지한다. 나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는다. 콤플렉스를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그 콤플렉스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성은 반응하는 존재에서 자기 삶을 주도하는 주체로 이동합니다. 당신 안의 착한 소녀는 아직 당신을 지키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당신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놓아줄 때인가? 진짜 여왕은 여왕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들이밀지 않고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여왕의 본질은 노력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자신의 내면과 일치하는 삶을 선택하며 자신의 진실에 공명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반면 여왕이 되려는 집착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속은 불안, 비교, 과한 자기의식으로 가득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외부의 반응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왕의 길은 화려함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 말, 행동, 에너지를 책임집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따라갑니다. 그녀가 중심을 지키는 순간 삶은 그녀의 진동에 맞추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여왕처럼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왕처럼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감은 세상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조용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왕이 되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그 진동을 살며 움직이고 있는가?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조용히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평가받기 위해 존재해왔다. 타인의 시선, 기준, 기대 속에서 나를 설명하고 증명하고 맞추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칼 융이 말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은 바로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타인의 눈에 비친 대상 오브제이 되는 데서 벗어나 내 삶의 주치 subject가 되는 순간 대상이 된 삶은 늘 움츠러듭니다. 평가를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고 누군가의 승인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워합니다. 나의 존재는 언제나 타인의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체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비교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길은 어디인가? 내 중심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주권입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된 사람은 세상의 소음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가 평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삶을 선택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체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눈인가? 아니면 당신의 중심인가? 두려움은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내가 거절당하면? 만약 내가 충분하지 않다면? 만약 내가 실수하면? 이 질문들은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시야를 좁히며 존재 자체를 작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미래를 상상하며 그 미래를 통해 현재를 훼손합니다. 반대로 존재 프레젠스는 전혀 다른 에너지로 말합니다. 그것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언합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 나는 나로 충분하다. 칼 융은 두려움이 무의식의 그림자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가 의식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그림자에 조종당합니다. 하지만 존재는 그림자를 밀어내지 않고 그림자 뒤에 있는 나의 중심을 앞섭니다. 두려움은 몸을 긴장시키지만 존재는 몸을 열고 느슨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설명하려 하지만 존재는 침묵으로도 충분합니다. 두려움은 자신을 숨기지만 존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빛납니다. 여성의 에너지가 두려움에서 존재로 이동하는 순간 세상은 즉시 반응합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달라지고 그녀의 호흡이 달라지고 그녀의 시선이 달라지며 사람들은 그 변화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존재의 에너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잃지 않는다. 나는 나를 부정하지 않는다. 나는 이 순간 온전한 나로 서 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주파수에서 존재의 주파수로 이동하는 힘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두려움의 미래인가? 아니면 존재의 지금인가? 힘과 부드러움은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단함과 섬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여왕은 이 두 흐름을 모두 품을 수 있을 때 탄생합니다. 칼 융은 이를 상반된 것들의 통합, 즉 초월 기능 펑션 트랜센덴트 몰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강함과 온기라는 서로 반대처럼 보이는 두 에너지가 한 사람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 때 그 사람은 전체성 홀넷에 가까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흔히 겪는 갈등은 이렇습니다. 나는 강해야 할까 아니면 부드러워야 할까? 나는 차분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해야 할까? 나는 지켜야 할까 아니면 표현해야 할까? 그러나 여왕의 에너지는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둘 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녀는 필요할 때 단단하고 필요할 때 따뜻합니다.
그녀는 마음을 보호할 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할 때는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그녀는 무너질 수 있는 자신의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그 무너짐 속에서 더 고요한 힘을 깨웁니다. 통합이 일어날 때 여성은 극단의 끌림에서 벗어나 자신의 중심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언제나 조용하고 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안정된 중심을 보고 왕의 에너지, 여왕의 에너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왕성은 완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함, 즉 당신 안의 모든 면이 스스로의 자리를 찾는 순간에 피어납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통합을 기다리고 있는 두 에너지는 무엇인가? 내면이 혼란스러우면 삶도 혼란스러워집니다. 내부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밖에서 끌어오는 관계와 상황도 늘 복잡하고 불안정합니다. 에너지는 언제나 진실을 말합니다. 말보다 빠르게, 의도보다 명확하게 당신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칼 융은 무의식이 의식되지 않을 때 그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이끌며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의 상처가 정리되지 않으면 그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들을 끌어옵니다. 내부에 공허가 있으면 그 공허를 이용하는 상황을 끌어옵니다. 내부에 혼선이 있으면 그 혼선과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사건들을 끌어옵니다. 반대로 여성이 자신을 통합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즉시 달라집니다. 흔들렸던 선택이 명료해지고 복잡했던 관계가 정리되며 혼란스럽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내면이 안정되면 삶도 안정됩니다. 내면이 정렬되면 삶은 그 정렬을 반영합니다. 열린 상처가 닫히는 순간 그 상처를 자극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 단단해지는 순간 그 중심을 흔드는 상황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의식적인 여성의 매력입니다. 그녀는 잡히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녀는 맞는 것을 끌어옵니다. 당신 안의 에너지가 정렬되면 세상은 그 진동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에너지는 어떤 관계와 어떤 현실을 끌어오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아도 방 안에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들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데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통합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기 셀프가 중심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존재는 말 없이도 전달된다. 생각해보면 당신의 삶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기억에 오래 남았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은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신뢰를 느끼고 따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통합의 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이미 충분합니다. 어떤 역할을 연기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선택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이 그들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들의 평온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헛된 싸움을 멈추고 자기 내부와 화해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은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고 존재한다. 그들의 자기장은 말이 아니라 존재에서 흘러나옵니다. 당신은 어떤 자기장을 세상에 내보내고 있는가? 어릴 때부터 우리는 허락을 기다리도록 길러졌습니다. 손들기 전에는 말하지 말고, 부르면 대답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도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표현하라고. 이 어린 시절의 조건화는 성인이 된 후에도 조용히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내가 이 자리를 가져도 될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도 괜찮을까? 하지만 여왕의 에너지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존재합니다. 그녀는 묻지 않고 더 나아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미 허락되었다. 이미 충분하다. 이미 자격이 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삶은 외부의 권위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실제한다. 허락을 구하는 삶은 늘 자신을 작게 만들고 늘 타인의 기준 아래에 서 있게 합니다. 존재로 사는 삶은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고 자신의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전환의 핵심은 질문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해도 될까?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중심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성의 에너지가 허락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리로 이동하는 순간 그녀의 삶 전체는 즉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허락할 때 세상은 그 허락을 반영합니다. 지금 당신은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당신의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는 현실 전체의 기초를 바꿉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문장들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늘 실수해.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문장들은 진동을 낮추고 무의식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약하게 만듭니다. 반면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나의 자리를 가진다. 이러한 문장들은 에너지를 정렬시키고 당신 주변의 세계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이 당신의 운명을 형성한다. 무의식은 논리가 아니라 반복되는 언어를 통해 프로그래밍 됩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가가 현실의 선택, 관계, 흐름을 모두 바꿉니다. 세상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내면의 태도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태도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문장들로 만들어집니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내부 언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 언어는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깊은 지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은 어떤 언어로 당신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삶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의미를 품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칼 융은 이를 공시성, 즉 시너지 있는 우연, 다시 말해 동시성, synchronicity이라고 불렀습니다. 내면의 상태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마치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연결될 때 그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동이 세상에 닿았다는 신호입니다. 내면이 혼란스러울 때는 혼란을 불러오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내면이 맑고 정렬되어 있을 때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맞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여왕의 에너지는 이러한 흐름을 잘 압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정렬시키며 말합니다. 맞을 것은 오고 맞지 않을 것은 떠난다. 그녀의 진동이 안정될수록 삶은 그녀의 중심에 맞추어 정돈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 반복되는 숫자, 우연한 만남, 문득 열린 길들은 모두 당신이 올바른 방향에 서 있다는 우주의 조용한 대답입니다. 여왕은 마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 진동으로 현실을 조율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시성이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진정한 여성의 에너지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우연은 무엇이었는가? 혹은 그것은 정말 우연이었을까? 삶이 항상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기대 지점이 사라지고 마음속 중심까지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왕의 에너지는 좋은 시기에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진정한 힘은 어려움 속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위기는 의식이 확장되는 문이다. 고통은 우리를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자리에 앉히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여왕은 폭풍이 왔을 때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녀는 휘둘리지 않고 도망치려 하지 않고 억지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 하나의 일을 합니다. 자신의 중심에 돌아옵니다. 숨을 가다듬고 자신의 몸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앉힙니다. 그녀는 압니다. 외부 상황은 흔들릴 수 있지만 내면의 중심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혼란 속에서도 그녀는 말없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킨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왕이 중심을 잃지 않는 순간 폭풍의 방향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정돈되고 관계가 재구성되고 길이 다시 열립니다. 삶이 그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삶의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 이것이 진짜 여왕의 힘이다. 진짜 여왕은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로 설득하려 들지 않고 권위로 누르지도 않고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단 한 가지로 이끕니다. 존재의 밀도.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도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겸손하지만 중심이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말보다 존재의 진동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여왕은 소리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과 일치해 있습니다. 그 일치가 바로 힘입니다. 그 일치가 바로 권위입니다. 그 일치가 바로 리더십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따라갑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말하고 그녀의 중심이 안내하고 그녀의 안정이 길을 여는 것입니다. 진짜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왕의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정렬에서 흐릅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존재로 가르치고 설명하지 않아도 태도로 보여주며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지금 어떤 리더십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림자는 우리가 숨기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일부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빛은 그림자를 통과할 때에만 온전해진다. 여성의 그림자는 종종 억눌린 분노, 말하지 못한 진실, 감춰둔 욕망,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한 상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착해 보이기 위해, 안전해 보이기 위해,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이 부분들을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묻어둔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자는 무의식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우리의 행동, 선택, 관계를 뒤에서 조정합니다. 분노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분노는 수동적 공격성으로 흘러나옵니다.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욕망은 뒤틀린 형태로 나타납니다. 상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반복되는 관계로 되돌아옵니다. 통합은 그림자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림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다. 이 감정도 나의 일부다. 라고 부드럽게 인정하는 순간 그림자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여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을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더 깊고 더 풍부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진짜 여왕은 빛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둠을 껴안은 빛입니다. 당신이 아직 인정하지 않은 감정은 무엇인가? 그림자는 당신을 부르고 있다. 내면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삶은 자연스럽게 그 충만함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플러스는 플러스를 끌어당기고 정렬된 에너지는 정렬된 상황을 부릅니다. 결핍에서 움직일 때는 결핍을 메꿀 사람과 경험만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함에서 움직이면 당신의 온전함을 알아보는 사람들만 들어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기 셀프가 중심에 서는 순간 세상은 그 중심을 따라 재구성된다. 여성의 내면이 통합되고 그림자가 인정되고 자기 중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세계는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맞는 것만 들어갈 것이다. 이제 진짜 것만 남을 것이다. 당신이 온전해질수록 당신과 분리된 것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당신과 맞는 것들은 조용히 가까워집니다. 이 과정은 노력이 아니라 주파수의 정렬입니다. 온전한 여성은 더 이상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상황을 억지로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나는 나다. 그리고 나와 맞는 것은 나에게 온다. 그녀의 충만함은 세계와의 새로운 대화를 열어줍니다. 이 대화는 말이 아니라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 경험은 삶이 그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삶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의 충만함은 지금 어떤 새로운 세계를 끌어오고 있는가? 자기 셀프가 깨어나는 순간 여성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밖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자기 셀프를 인격의 중심,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신성한 지점으로 보았습니다. 이 지점에 닿은 여성은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나의 중심에 있다. 외부에 기대지 않을 때 내면은 더 깊고 확실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 에너지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방향을 제시하며 움직이지 않아도 존재가 말합니다. 단단한 중심을 가진 여성은 관계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흐름을 믿고 떠날 것은 떠나게 하고 남을 것은 남게 둡니다. 그녀는 공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 공허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서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 두려움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에서 붙잡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셀프의 자급성입니다. 아니, 충만하기 때문에 밖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근원이다. 나는 나의 에너지를 스스로 만든다. 나는 스스로를 채우는 존재다. 당신은 지금 어떤 힘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내면의 셀프인가? 아니면 외부의 기대인가? 여왕의 에너지는 타인을 구하려는 충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책임지지 않으며 누군가를 바꾸거나 고치려는 욕망으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존재로 비춥니다. 그녀의 안정, 그녀의 중심, 그녀의 통합된 에너지가 타인의 무의식에 조용한 거울처럼 비추어 그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가장 깊은 방식은 그들이 자신의 빛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여왕은 바로 이것을 압니다. 그녀는 빛을 주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빛을 깨우도록 돕습니다. 사람들을 구하려 하면 그들은 자신의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도록 하면 그들은 힘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타인의 무너짐을 대신 짊어지지 않고 타인의 문제를 대신 풀어주지 않으며 타인의 어둠 속으로 뛰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말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너도 너의 중심을 찾을 수 있다. 그녀의 존재는 타인에게 의존이 아니라 각성을 가져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타인을 약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일어서게 만듭니다. 여왕은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내면에 숨어있는 빛을 일으키는 거울.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당신은 타인을 구하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자신의 힘을 찾도록 비추고 있는가? 내면이 정돈되기 시작하면 삶은 그 정돈을 따라 형태를 바꿉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아니 맑아지는 순간 밖은 자연스럽게 정렬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밖에서 보는 세계는 당신 안에서 벌어지는 일의 투사이다. 내면이 혼란스러우면 관계도 흔들리고 선택은 불확실해지고 삶의 흐름은 막힌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성이 자신의 중심을 붙잡고 그 중심을 지키는 결심을 하는 순간 세상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웠던 관계는 정리되고 머뭇거리던 결정은 명확해지며 닫혀있던 길은 조용히 열립니다. 여왕은 압니다. 삶을 바꾸는 가장 깊은 방식은 상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외부를 힘으로 통제하려 하지 않고 갈등을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사람을 붙잡거나 밀어내며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정렬시킵니다. 그리고 그 정렬이 관계, 선택, 흐름, 기회, 모든 것을 재정렬합니다. 삶은 그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질서에 공명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면이 명료할 때 세상은 명료하게 반응합니다. 혼란은 혼란을 낳지만 정돈은 정돈을 부릅니다. 이것이 에너지의 법칙이고 여왕의 현실 창조 방식입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은 어떤 질서를 세상에 투사하고 있는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여성은 조용히 깨닫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허락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그녀는 마침내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한다. 이 순간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박수를 쳐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종이 울리거나 특별한 신호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깊은 자리가 딱 하고 맞물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의 결단에서 시작된다. 여왕의 길은 외부의 승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내부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의 중심에 앉기로 선택한다. 나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는다. 나는 나의 자리를 되찾는다.
이것이 바로 관을 받는 순간입니다. 누가 씌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손을 뻗어 이미 존재하던 관을 제자리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여왕이 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 속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희생자의 역할도, 착한 아이의 역할도, 무시받는 역할도 모두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이 과정은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합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관을 선택하는 순간 세계는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당신의 관을 이제 스스로에게 씌울 시간이다. 당신이 찾고 있던 여왕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삶의 상처, 어린 시절의 두려움, 관계 속에서 겪은 흔들림, 자신을 작게 만들었던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이 여왕을 가렸을 뿐입니다. 칼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었다. 여왕은 어딘가에서 찾아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을 떠올리는 순간 그녀는 눈을 뜹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삶은 조용히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바라보고 기회는 당신을 향해 열리기 시작하고 관계는 새롭게 재편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중심으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진실로. 세상은 이제야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왕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본래의 당신이 깨어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삶은 이 새로운 진동에 맞춰 또 한 번 재정렬될 것입니다. 여왕은 멀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당신이었다.